결혼 2년차 맞벌이 부부입니다.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오더니 자기 친구 부부랑 같이 살자고 합니다. 전세도 오르고 매물도 줄어서 힘드니까 합치면 더 크고 좋은 집 갈 수 있지 않겠냐고. 처음엔 그냥 웃자고 하는 소리인 줄 알았는데 어제 저녁에 인터넷으로 찜해 놓은 집 사진 보여주면서 친구 부부랑은 이야기 끝났다고. 진행하자고. 도장만 찍으면 된다고. 이 집이랑 이 집은 너무 맘에 들어서 집도 보고 왔다고 하더군요. 아니, 집이 넓으면 뭐해요. 쉐어하우스도 아니고 큰 집 가면 4명이서 사는 건데 아무리 화장실 2개 있는 집 가도 주방, 거실같이 쓰면 편하게 쉬지도 못하는데 이상한 소리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 친구 아내분이 허락했냐고 물었더니 친구 와이프는 오케이 했어라면서 저보고 너무 깐깐하고 예민하다고.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같이 밥도 먹고 놀러도 다니고 했는데 불편할 게 뭐 있냐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제가 그럼 넌 직장 상사랑 밥도 매일 먹고 워크숍도 다니고 했으니까 같이 살 수 있냐고 하니까 그거랑은 다른 거랍니다. 그러길래 저도 원래 내 친구도 아니었고 너랑 알던 사람들이고 난 직장 상사만큼 불편하다. 그렇게 같이 살고 싶으면 이혼하고 가라고 하니깐 꿍해지더니 혼잣말 하듯이 드레스룸 파우더룸 같은 거 있는 큰 집이 좋지 않나? 이러길래 쳐다보니깐 폰 만지작거리는 척하고 있네요. 이런 발상은 어디서 나온 걸까요? 더 화가 나는 건 저랑 상의 없이 집 보고 온 것도 기분 나쁘네요. 술이나 여자 문제 없어서 그런 쪽으론 걱정 안 했는데 이런 행동 보이니깐 정 떨어져서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남자친구와 동거를 했었는데요. 남자친구는 정말 멀쩡하고 잘 씻고 다니고 직장도 좋고 사회생활 잘하는 남자였고 결혼 전제로 동거하다가 6개월도 못 채우고 헤어졌어요. 일단 잠버릇, 코 골고 이 갈고 다 좋다 이거예요. 근데 같이 자는 저는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갈이 방지 마우스피스를 끼고 자라고 부탁했는데 연애 때 놀러 갈 때 하루 이틀 정도는 남친이 잘 끼고 잤는데 동거하게 되니까 초반엔 잘하더니 매일매일은 불편해서 못하겠대요. 그러면서 자다가 이갈이 방지 마우스피스는 빼고 자요. 그럼 새벽에 잠을 못 자는 건 항상 저였죠. 그렇게 잠을 못 자니까 사람이 점점 미쳐가요. 따로 자자니까 또 그건 좀 그렇다고 따로 못 자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욕실 청소. 화장실이 저절로 깨끗해지는 줄 아는지 변기 한 번을 안 닦아요. 당번 정해도 까먹고 귀찮다고 안 하길 일쑤였고 일주일에 한 번을 두 사람이 번갈아 하며 지가 변기 닦고 곰팡이 닦는 건 2주에 한 번인데 그걸 안 해서 싸움이 되더군요. 세 번째는 부엌일. 맞벌이지만 남친이 요리는 못해서 제가 요리하고 남친이 뒷정리하기로 했는데 뒷정리 시키면 딱 설거지만 하고 배수구멍 안 비우고 싱크대 주변 정리 물 튄 거 안 닦고 부엌 청소 본인이 한다고 해놓고 딱 설거지만 하면 부엌 정리를 다 한 줄 알아요. 매일 전자레인지 닦으란 것도 아니고 요리하다 튀면 제가 다 닦을 테니 가스레인지 틀만 씻어달라 해도 그것도 잘 안 했습니다. 네 번째는 물건 제자리에 안 갖다 놓기. 물건을 제자리에 갖다 놓고 다 먹은 건 버린다는 개념이 없나 싶을 정도로 옷 던져놓고 바지도 소파 위에 두고 다시 입으면 된다는 이상한 개념이 있고 주스 마시고 주스는 그냥 두고 나중에 또 마시면 된다 뭐 이런 소리나 하더군요. 마지막은 식습관과 타이밍. 느리게 먹건 천천히 먹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밥 차려 놓으면 부르면 와야 하는 거 아닌가요? 수저 먹는 건 바라지도 않고 그놈의 폰게임. 이것만 하고 간다 이 말.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매일매일 불러도 안 온다 생각해보세요. 결국 자잘한 생활습관 하나하나가 다 부딪혀서 헤어졌어요. 한다는 말이 네가 깐깐한 거 아니냐예요. 엄마나 주변 사람들한테 물으니까 남자는 원래 나이 들어도 애라는데 주변 친구들도 결혼해서 이런 문제로 남편하고 자주 싸운대요. 그런 얘기도 많이 듣고 이제 예비 경험도 해봤으니 결혼은 안 할 것 같고 저 혼자만의 생활을 즐기려고 합니다. 결혼 10년 차 주부입니다. 결혼 10년 만에 아이가 태어나고 행복한 일만 있을 줄 알았는데 일주일에 2~3번씩 연락도 없이 무턱대고 찾아오는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가 너무 커서 밤에 잠도 안 오네요.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는 홀시어머니로 아가씨네 아이들을 양육하고 있고 아가씨네서 함께 살다가 최근 사이가 좋지 않아서 볼일을 시켜드린 상태로 지금 평일에는 아가씨네에서 지내고 주말에는 본인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집, 아가씨 집, 우리 집은 모두 도보 10분 내로 가까이에 살고 있어요. 제 스트레스는 우리 아이를 낳으러 간 후 계속 배웠는데요. 애 낳고 병원이랑 산후조리원에 있을 때 요즘 시국이 이래서 아이 보러 못 온다고 남편에게 하루에 전화가 아침, 점심, 저녁으로 5, 6번씩 왔었어요. 저한테 직접 오는 건 아니었지만 가뜩이나 애 낳고 아파 죽겠는데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좀 하려고 하면 전화로 아기 보여달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전몸살로 아기 젖먹이는 것도 힘들어서 좀 쉬고 싶은데 쉬지 못하고 아이를 거에 계속 데리고 있었습니다. 하루에 5번을 그러니 내가 산후조리를 하고 있는 건가 싶을 정도였죠. 옆에서 계속 들리는 벨소리도 정말 짜증이 나더라고요. 나중에는 노이로제 걸릴 지경이었지만 참았었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제 몸 상태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픈 거 뻔히 아시면서 저에게 커피 달라고 하시더군요. 저희 친정엄마가 평소에는 별 말씀 없으신 편인데 산후조리 중인 애한테 어떻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냐고 하시며 제가 아픈 것보다 친정엄마가 마음 아파하는 게 정말 속상했습니다. 그날도 친정엄마가 남편 출근한다고 저랑 아기 케어해주러 오셨는데 시어머니가 또 말도 없이 오신 거예요. 아이 보러 왔다고 하시며 한두 시간 잠깐 보고 가는 게 아니라 5-6시간은 기본으로 앉아있는데 이 와중에 본인 얘기를 10년째 끊임없이 해요. 지금은 오시면 방으로 들어가서 잔다고 하고 쉬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경 쓰이고 싫습니다. 도저히 안 되겠어서 남편에게 당신 있을 때만 시어머님 오시라고. 그리고 일주일에 2-3번이면 너무 자주 오는 것 같다. 연락은 왜 안 하고 오시는 거냐. 이야기했는데 엄마가 손주 보고 싶으면 가까이 사는데 연락 없이 올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해서 매일 밤 싸우고 산후우울증인지 눈물이 계속 나와서 베개 말을 할이 없었지만 남편은 시어머님 관련된 것만 빼면 너무 좋습니다. 결혼 생활 10년 동안 우리가 싸웠던 건 대부분 시어머님 관련된 것들이었고 평소에는 잘 싸우지도 않아요. 지금도 육아와 집안 살림과 본인 일까지 남편이 하고 있어서 잠도 못 자고 힘든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저는 요즘 시어머니 때문에 집에서 편하게 쉬지도 못하고 계속 싸우게 되는 게 제일 힘이 듭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시어머니가 이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집에 관심도 별로 없었거든요. 참다가 시어머니에게 직접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 오기 전에 연락 좀 부탁드린다고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아들네 집에 잠깐 들르면서 전화는 무슨 전화냐고 하시면서 화를 내시더군요. 그래서 그건 아니지만 어머님이 자주 오시기는 한다고 했더니 나더러 자기가 언제 자주 왔냐고 하시더군요. 3일 전에도 오셨었는데 말이죠. 그래서 사실을 이야기했더니 너는 날짜를 다 세고 있냐고 하시더라고요. 10년 만에 얻은 손주인데 자기가 맘대로 보러 오지도 못하냐면서요. 그래도 이때만 해도 부탁드리면서 얘기를 했었고 대화가 된 줄 알았는데 이후에 또 연락 없이 그냥 오시더라고요. 말을 해도 본인 말만 하고 안 들어요. 사실을 이야기하면 자긴 무식하다고 그러고 너는 할 말 다 하고 사냐고 하시네요. 그러더니 그럼 연락하고 맨날 오면 되냐고. 심지어 저희가 이사를 앞두고 있는데 같이 들어와 살겠다고 협박까지 하고 있습니다. 지금 따로 살아주는 걸 감사하게 생각하라면서요. 남편은 중간에서 자기도 너무 힘들다고 하면서 육아랑 살림이랑 일하는 건 하나도 안 힘든데 저랑 시어머니 때문에 힘들대요. 더 이상 어떻게 하냐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말이 안 통해서 그 말도 이해는 갔습니다. 결국 친정어머니와 얘기를 하고 난 뒤에 친정으로 가니 더는 안 오시더군요. 일단 지금은 이렇게 쉬고 몸을 회복하고 난 뒤에 시댁에서 단판을 지을 생각입니다. 비록 남편은 정말 저에게 잘해주지만 시어머님 때문에 더는 같이 사는 게 행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을 같이 살았지만 앞으로의 인생이 더 길기 때문에 저를 위해 결정을 내리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여자입니다. 제 친정에선 매운 음식을 너무 좋아해서 항상 고추다대기를 만들어 먹습니다. 그냥도 먹고 여러 요리의 활용도도 높아서 저도 결혼하고 가끔 해먹었어요. 남편도 좋아하고요. 양은 고추 1kg 써도 얼마 안 나와요. 한 번은 시어머니가 집 방문하시고 먹어보시더니 너무 맛있다고 조금만 달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작은 반찬통으로 한 통 드렸어요. 그 뒤에 신우가 연락 와서 자기도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다고 조금만 줄 수 없겠냐고 묻더군요. 때마침 한 통 남은 거 거의 다 먹어가서 줄 게 없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 테니 만들어 먹으라고 했어요.
그래도 신우는 다 먹었으니 또 만들 거 아니냐면서 그냥 만드는 김에 한 통 만들어 달라고 고추값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아이가 있어서 요즘 안 맵게 먹고 있다. 언제 다시 만들지 모르겠다. 고추만 다지면 만들기 쉬우니까 만들어 먹으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해주기 귀찮아서 그러냐고. 쉬우면 좀 해줄 수도 있지 귀찮으면 귀찮다 하라고 그러길래 그러는 아가씨는 귀찮아서 저보고 해달라고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자기는 요리를 못하고 언니가 한 게 맛있었으니까 하는 말이라면서 말꼬리 잡지 말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신우와 싸우고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별로 어려운 것도 아닌데 우리 거 하는 김에 그냥 해주지 왜 싸움을 거냐고 하더군요. 그래서 이 한 번이 두 번, 세 번 될 거라고 내가 해주고 싶어서 해주는 거면 몰라고. 내가 친정엄마도 아니고 새언니한테 음식 해달라는 사람이 어딨냐. 나도 이러는 사람인데 내 생각은 안 해주냐 했더니 우리 거 어차피 다 먹어가니까 하는 김에 그냥 해주라고 그게 어려워. 이러길래 그렇게 해주고 싶으면 네가 해줘라 했더니 유치하다고 자기가 요리를 어떻게 해주냐고 하면서 못한다고 하더군요. 일단 이렇게 얘기는 마무리되었지만 저는 끝까지 해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될 테니까요.